아버지를 잊고 싶지가 않아요. 잊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엄마한테 원망스러워. 다른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보고 좀 이상하다. 아니 왜 저를 낳아놓고 아버지 엄마만 가십니까? 막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난 거로 다냐? 왜 저만 덜렁 이렇게 혼자 놔두고 가셨습니까? 막 이런 그 허전함 때문에 제가 막 갈피를 못 잡으니까 주변에서 야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게 가장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최고란다. 그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을 간 이유도 이제 저 앞에 그 가수 인순이 씨가 갔다 와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좀 걷고 많이 기도하고 와라. 800km를 43일간의 완주를 했거든요. 거기는 먹고 자고 걷는 거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서 왜 나를 혼자 놔두고 가셨냐고 걸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돌봐주셔야지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완전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제 입을 꽉 닫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울지 않아. 소리를 막 안 내려고 막 꽉 쥐고 있을 정도로 막 그냥 그때 정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감정은 어떤 형태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정을 마음 안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아니면 슬프면 소리내서 웁니다. 네, 그 우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때가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미국에 사는 동생이 갑자기 뇌수막종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생겨서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저런.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네.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문객을 맞이는 하지만 제 몸만 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동생한테 가 있어요. 네, 동생 네. 중환자실로.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저 괴로움은 너무나 제가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는 이제 편히 가시고 우리 춘엽이가 아파요. 춘엽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예. 그래서 아버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이제 미안하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안 하고 동생 살려달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쭉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선생님이 좀 힘들어하시나라는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그때 동생분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아버님을 보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생분이 아프신 것 때문에 네. 아주 우리 건강한 애도를 하는 네. 그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충분히 못하신 것 저 같아요. 못했어요. 그때.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아버님을 완전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제 분리된 세상으로 떠나보냈다는 게 온전하게 잘 안 되는 면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안 그거는. 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허전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정 사진을 계속 그 거실 앞에다 두고 나가면서 아버지 갔다 올게요. 들어오면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빨리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계속 있게 하시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말로도 그렇고. 근데 매일 아버지 그냥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낌은 화장대에 매일 앉잖아요. 화장대 앞에. 옷장 문
열면 또 거기도 있고. 바로 항상 볼 수 있게. 모든 곳에 있구나.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을 딱 열면 바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 네. 그리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항상. 네, 아버지하고는. 제가 이제 딸 넷의 둘째 딸이거든요. 밑에 동생 둘이나 위에 언니나 아버지하고 저 관계를 못 말린다 그래요. 아, 정말 두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질투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언니밖에는 모르고 못 말리는 부녀간으로 가족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남자친구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딸이지만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하고 나와의 인연은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 같아. 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그 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쭉 보면서 몇 가지 좀 추려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절대 존재. 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랬더니 빼놓고 존재할 수 없다. 같이 간다. 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네. 그래서 요거는 표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제가 아버지고 제가 하춘아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전 정확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제 말투나 쓰는 단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담는 거죠. 계속 붙어 계시니까. 계속. 우리가 부모를 좋아하면 닮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발달상 중요한 과정이고 좋은 건데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너무 좋으니까 이 너무 좋은 아버지에게 요만큼이라도 내가 잘못하는 걸 안 보이고 싶다면 그건 이제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대로 항상 지시하신 거를 제가 안 했으면 그게 굉장히 아버지 앞에 보이기 싫은 거. 저희 집에 4자매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 딸이에요. 근데 다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학위 받은 사진을 쫙 그 왜 안방에다가 이렇게 그거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사진을 벌써 그 얘기만 들어도 부담이 돼요. 아버지 저거 사진 좀 이렇게 붙이지 왜 띄워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네 자리야. 저희가 네 자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38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2년 걸려서 받았어요. 대단하시다. 제가.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웠군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혹시 그러면 지각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성대에 졸업장을 못 받은 연예인도 있어요. 졸업장을 안 줬대. 출석수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학고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지원을 해서 온다 하니까 교수님들께서
아이고 뭐 학교도 맨날 빠지고 뭐 맨날 적당히 하겠지 이렇게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 저는 졸지 않으려고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랬대요. 야, 그 하춘아가 큰 눈을 크게 뜨고 맨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강의 준비 안 해가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래. 너무 그러면 학점 안 나가. 뒤로 가서 앉아 그러더라고. 저보고 너무 그렇게 저기 노려보고 하면 교수님들이 학점을 안 지루하게 준대요. 많이 주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막 꿈에 이거 박수. 나타나면은 막 깜짝 놀라서 깨고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앞다르거나 그런 건 너무 죄송한 일이지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막중한 이제 어깨 책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수능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고 속상하시지 않게 내가 해야지. 이게 효심이라고도 보죠. 효심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버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어떨 땐 네네. 마음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거조차 조금 선생님 마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친인척들 뭐를 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아버지한테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읽어요. 아버지 마음. 읽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요. 네, 주변에. 그러니까 네. 효녀 맞죠. 효녀인데 사실은 그거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버지. 뭐 어떤 친척이 조금 네, 어렵다 네, 그러면 네, 네. 아버님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춘화 선생님은 아버님을 사랑은 하지만 아버님과 하춘화 선생님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마음이 똑같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은 이런 데보다는 아버님이 안 예. 불편하시게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다, 살았어요. 네, 제가. 맞추고 따르려고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현명 씨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요. 조금 더 먼저 알았더라면 조금 더 건강할 때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맞아요. 또 여행도 가고 더 좋은 시간을 더 추억을 많이 남겼을 텐데 좀 사진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뭐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봐봐 찍은 사진 봐도 엄마랑 나랑 찍은 사진이 많지 아빠랑 찍은 사진이 없어. 그래 수원이도 마찬가지야. 후회된다 엄마. 사진을 좀 계셨을 때 좀 많이 찍어놓은 그러니까 거. 생각을 못. 그게 조금 그래. 맞아.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게 인터뷰 영상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슬퍼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아빠 얘기가 나와도 지금처럼만큼의 슬픔은 없을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집에 있을 때 아빠 얘기는 금지였어요. 누가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랬어. 제가 이제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무너지거나 슬퍼할까 봐. 네. 그래서 아빠 얘기는 하지 않았고 굉장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도 약간 장난식으로. 그렇게 너무 그래서 아자만 나와도 슬프고 그 2009년도가 슬퍼요. 네. 그렇군요. 네.